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제조상담소 중재소입니다. 네, 오늘은 그 중소기업 내부 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내부 심사 실태, 그리고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좀 가볍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중소기업 내부 심사 어떤 것 같아요? 실제로는 거의 안 하는 거라고 보이고, 거의 뭐 실제로 시행하는 회사를 100군데를 이제 방문하면 2군데 정도는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8개 기업은 거의 심사 오기 전에 자료만 만들거나 안 한다고 저희 가보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심사 요구사항인데 안 하게 되면 본심사를 받을 때, 갱신이든 서심사를 받을 때 그렇죠. 그게 어떤 축하부로 취급받아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요? 중무적합, 내부 심사 안 하게 되면 네. 일단 기본 중무적합인데 저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게 그 내부 심사원 과정 교육을 지난주에 했을 때 26명이 왔거든요. 26명이 왔는데 그 내부 심사 과정이 제일 인기가 좋아요. 그렇죠. IS 내부 심사원 과정이 인기가 제일 좋은데 제가 이제 그 오면 항상 물어봅니다. 오면은 내부 심사 이거 받고 가시면 내부 심사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단 한 기업도 한다는 기업이 없어요. 근데 왜 교육을 개설을 하면 사람들은 제일 많이 넘어요. 그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안 하냐고 뭐래요? 아니 그냥 자기들도 왜 왔는지 잘 모르겠대. 이게 내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게 내 생각에는 이 내부 심사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주잖아요. 근데 그 수료증이 서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치. 사람들이. 아, 내부 심사원 서티. 아, 나는 이 내부 심사 서티를 받았으니까 이직할 때 쓸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이력서에 한 줄 쓸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서티는 아닌데. 그래서 회사에서 가라고 해서 온 사람이 한 60% 정도였고요. 네. 70% 정도? 그리고 맞네. 30% 정도는 그냥 내부 심사 좀 궁금하고 좀 알고 싶어가지고 온 사람들 그 정도 됐었어요. 그렇게 중소기업에서 내부심사 과정을 많이 듣는데 왜 그럼 중소기업은 여전히 내부심사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는 안 써먹죠. 왜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저는 우선 일단은 리소스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보통 뭐 중소기업이 해봐야 100명 미만인 그런 기업도 되게 많을 테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업무가 이렇게 되게 세분화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공정품질, 고객품질, 협력사 품질까지 맡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QM 업무까지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많이 좀 뒤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많지. 일단 리소스 부족이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내부 심사라는 업무가 회사에 우리 회사가 하는 어떤 고유 기능들의 업무 중에 하나다라는 자리가 안 잡힌 것 같아요. 근데 그 안 잡힌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대기업은 시스템이 없으면 사실 굴러가기 힘들어요. 중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중소기업은 대부분 임원이나 그 이상급 되시는 분들, 특히 뭐 심한 경우에 언어 경영자 체제에서 지시받아서 하는 게 많거든요. 그죠? 근데 내부 심사 같은 걸 하려고 경영자가 관심을 가져준 적이 없으니까 이걸 한다는 자체가 되게 막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왜 하는 건데? 이거 하면 좋습니다 라고 사장님이 그건 뭔지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 하지 마라라고 한 적은 없겠지만 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직원들은 내가 내부 심사 계획서 쓰고 프로그램 만들고 하자고 해서 뭐 옆에 팀장님은 내부 심사원 2 하세요, 뭐 저쪽 팀장님은 3 하세요 했을 때 이거는 왜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분위기가 나오겠죠. 하더라도 필요해서 그 필요성을 느끼냐 안 느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심사받을 때 필요한 거냐 그냥 그 정도. 심사 대응용. 진짜 심사 대응용 자료.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교육할 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부 심사를 안 하는데 사후심사 받을 때 내부 심사 자료를 어떻게 만드세요라고 하면 이제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고객 심사가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내놓는 그 부족함을 가지고
내부 심사를 살짝 포장을 하고요. 아, 네,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내부 심사한 것처럼 써먹는 거죠.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한번 써먹어봤어요. 그래요. 아, 근데 일단 저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내부 심사가 과연 효과성이니까 했을 때 심사를 했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뭐 문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문화가 안 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 효과적인 측면이 되게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어요. 그 뭐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막 접근을 하면 그게 그래서 기업의 현재의 어떤 생산성이나 고객 납기나 사실 중요하게 맞물려 있는 중요하게 해야 될 우선순위가 사실 그쪽에 많이 포커스 되다 보니까 내부 심사를 하더라도 우리 기업에 뭐 어떤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저도 내부 심사원이긴 했지만 좀 퀘스천 늘 드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회사의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솔직히 내부 심사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진짜. 진짜. 내부 심사는 이미 프로세스가 잘 가동되고 있을 때 어디가 우리가 아파서 개선해야 되는가의 포인트를 잡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심사든 3자 심사든 가가지고 어떤 요구사항 대비 또는 어떤 우리 이런 표준이 이러니까 이대로 심사해서 뭐 못했네, 뭐 부족함이네 이런 얘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프로세스 한 단계 개선돼야 될 그 한 발짝 앞선 데가 어딘가를 짚어주는 건데 짚어줄 데가 없거든. 짚어줄 때가 정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아서 그렇죠. 뭐 내부 심사한다고 그래서 품질이 좋아질 거냐, 납기가 뭐 좋아질 거냐, 아니면 뭐 제품 단가를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뭐 코스트다운 할 것이냐,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간접적이로든 영향이 되겠지만 솔직히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거죠. 모르는 거죠. 다만 이제 프로세스가 정의가 명확히 내려지고 이제 기업의 그런 적극법이 활용되어졌을 때 운영적인 이제 효과성은 분명히 이제 개선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또다시 예를 들면 얘기를 하면 내부 심사를 하다 보면 심사원하고 부서 간에 그런 갈등이 막 생겨요. 생기죠. 부서원들도 뭐 니네가 무슨 내부 심사이라고 큰 소리 치느냐 하는데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심사원하고 약간 그러니까 딜을 하는 거죠. 부족값이 3개 나왔지만 야 하나만 하자. 그 좀 계산하기 쉬운 걸로 하나만 하자. 이렇게. 다행이야. 그런 그래도 그 기업이 네. 내부 심사에 대해서 뭔가 좀 강한 그거는 포지션을 두고 있다는 거잖아. 부족한 법을 쓰는 양하고 시청 조치 얼마나 힘들다라는 그렇지, 걸 알고 그렇지. 계시죠. 맞아요. 그걸 그런 얘기도 안 하지. 그럼 할 필요가 없지.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2개든 3개든 뭐가 중요해. 그리고 뭐가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내부 심사에서 3년 주기로 모든 프로세스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근데 그것도 되게 사실 힘든 것 같아요. 힘든 일이에요. 회사가 크고 네, 프로세스 복잡하고 있으면은 힘든 일.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소기업에서 하기는 힘든 좀 그런 요구사항 아닌가.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내부 심사를 어쨌든 뭐 3년 주기로 다 봐야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업이면 기업 수준,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난 솔직히 그 기준은 큰 의미가 없다. 왜 다 못 보냐 이거죠. 왜 굳이 3년을 분할을 해가지고 봐야 되느냐. 그냥 한 번에 다 보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왕 볼 거 그냥. 이왕 보는 거. 그 요구사항에서는 아예 안 볼까봐 이제 이번에 이렇게 3년 동안 다 프로세스를 다 해야 된다고 했지만 내부 심사는 사실은 그 회사에서 다 봐야 될 대상이긴 하죠. 근데 이 다 봐야 될 대상이 어렵고 많아서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근데 제가 만약에 중소기업의 제조업 사장님이라면은 저는 그런 걸 한 달에 한 번 내가 주도해서 같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사장님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사장이라고 하고 이제 오너 경영자라 그러면은 사실은 저 먼 발치에서 이제 직원들이 알아서 돌아가는 걸 계속 구경하시는 역할인 줄 아세요, 다들. 그 절대 아니에요, 진짜. 그 멀리 가실수록 이런 일들 우리가 더 체질이 나빠져가고 좋아져갈 수 있는 어떤 기회들 다 놓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정말 키는 정말 답인 것 같아요. 최고 경영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IS도 모든 프로세스 운영에 대한 효과성을 이제 책무를 최고 경영자, 최고 경영진에게 둔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얘기가 이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ITF 요구사항에 보면 문서화된 프로세스라는 게 약 22개 조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간에 제가 정확하게 키를 못하겠는데 그런 기사 좀 찾아주시고 보면 기업의 실적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는 요구사항도 있잖아요. 프로세스. 네, 아닌가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프로세스 정형화된 네. 모습을 갖추라고는 안 했어요. 그죠? 네, 프로세스가 문서화될 수 있게끔 수립하고 실행하고 유지, 메인테인 같은 유지.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맞는 그런 프로세스를 많기가 아니라 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뽑고 그렇죠. 그것만이라도 프로세스 접근법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그게 그죠? 그러니까 문서화 시키는 방법을 네. 간소하게 하면 좋아요. 지금보다 더 간소하게 하면 좋겠고 여기서 간소해서 문제되면 그때 늘려가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엄청 지금 많으시거든요. 가보면 뭐 규모 상관없어요. 다 이만큼씩 네. 10cm 가까이 펼쳐지는데 그 의미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규모가 작을수록 또 이제 그런 건 더 간소화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걸 보고 업무가 돌아가는 게 맞는 거고 근데 하다 보면 사실 프로세스 문서는 디테일하게 가는 게 맞아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점점 그 우리 지난번 했던 그 그레이 영역에서 부딪히거든요. 이거 좀 간소하게 해놔도 좀 애매한데 누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때 이제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면 경영자 꼭 참여해야 되는 거, 문서하는 우리 현실에 맞아야 된다는 거, 뭐 그런 거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네. 그냥 일단은 방식이 어떻든 간에 일단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해보는 거. 그럼요, 네. 해보고 자꾸 지금 한 번에 해서 완벽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꾸 해보고 하다 보면 자기들이 정작 필요한 게 뭔지 이제 알게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내부심사원 자격 요건이 되게 좀 타이트하잖아요. 근데 과연 중소기업에서 내부심사 그런 자격을 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냐? 사실 생각해보면 쿼터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떨어지는데 쿼터 요구사항도 있다는 거죠. 네, 알고 보면 그러면 공장장하고 품질팀장이 두 사람에서 내부심사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쿼터에 대한 요구사항을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내부심사를 하고 있는 거라면 사실 요구사항, 내부심사자의 그런 자기 요건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되려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내부 역량이 확보 안 되면요. 네. 그건 뭐 내부에서 알아서 해야죠. 그러면 진짜 답이 없죠. 네. 근데 이제 외부에서 저희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해도 괜찮습니다. 아, 내부심사를? 상관없습니다. 예. 아, 내부심사 3자를 해도 돼요? 삼자를 어? 불러서 해도 상관없어요. 아, 진짜요? 네. 뭐 괜히 우리가 오. 광고하면 보일 것 같은데. 아니, 상관없습니다. 정말요? 예.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제가 좀 표준 공부하고 있지만. 저 회사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삼자 불러서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아. 네. 저희도 하고 삼자 불러서 하고. 와. 네. 몰랐습니다. 그럼 내부에서 역량이 확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 오. 불가능하죠. 네. 같이 불러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군요. 표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네. 상관없습니다. 불러주시면 되겠네요. 불러주시면 가는데 뭐.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건 부족한 역량이 어딘지 알고 빨리 채우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죠. 기업은. 돈 써서 바깥 사람 불러서 한다는 것 자체가 꼭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맨날 돈 쓰는 게 쉬워지면요. 자기도 노력 안 하고 바깥 사람 부르는 것도 관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보다 저 중요하고 그런 게 역량 확보 중요하고 내부 심사가 자꾸 중요하게 강조되고 이제 인증기관에서는 내부 심사 안 됐으면 중부직하고다 뭐 심사 안 한다 이렇게 명시상 돼 있는 이유는 심사는 이게 1자, 2자, 3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가장 그 우리를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는 분야는 1자 심사, 내부 심사를 말하는 거죠. 2자, 3자는 못해요. 2자는 고객이 협력사 심사하는 거잖아요. 우리들 회사 다닐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 고객이 와서 우리 보여준들 돈다 한들 한계가 있죠. 우리는 네, 숨기기도 하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와봐요. 네. 자기들이 얼마나 보겠어요. 그 다음에 3자는 우리 회사 제품도 모르고 공정도 모르고 현장도 모르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심사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프로세스 쪽 관련된 내용만 자꾸 보니까 사람들은 이 인적심사 서비스에 대해서 비현실적이다, 뜬구름 잡는 소리다, 우리하고 안 맞는 얘기다 그럴 수밖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 컨설팅하고 심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업종 특화가 되게 돼 있대요. 열처리하는 사람은 열처리만 돌아다니게끔 우리는 다 돌아다니죠. 그렇죠.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우리 기업들도 고민해 보시고 사람이 없고 자원이 없다 그래서 꼭 핑계 댈 건 아닙니다. 이제 외부인을 활용해도 좋고요. 또 다른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좋고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다만 포기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해서 효과는 정말 기업 자체에 엄청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정말 1년 동안 아니면 1년 동안이 아니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운영했을 때 정말 우리 스스로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내부 진단 정말 유일한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자율성을 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그 최고 경영자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활동이면은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좋은 얘기 나눴고요. 또 기업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운영하는 형태가 생기면 그 사례를 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